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이랑 시대인재에서 화학 강의하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우리 26년도부터 22년도 개정교육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조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중이수처럼 물화생지 중에 뭐 3과목을 선택한다더니 2과목을 선택한다더니 공부할 양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엔 자료반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자료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자료 같은 경우요. 제가 항상 내보내는 타이틀 중 하나인데요. 교재, 과제, 퀴즈, 관리. 자료반도 예외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 강남권 내신을 모두 포함한 그 기출들에 대한 필수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겠고요. 뒤에 용어 정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합과학보다 화학에 대한 용어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어 정리집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제입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요, 3단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개념 확인, 내신 기출, 모의 기출. 요게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 아이들 자료반이다 보니까 총 4회로 제공이 될 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나눠서 풀어야 될지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싹 다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데일리별로 나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차 자료 나눌 때까지 한 10일이 비어있다. 그럼 10일 동안 요렇게 나눠서 풀어봐 라고 해서 제가 3단계를 골고루 섞어 놓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봐야 될게요. 우리 내신 기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필수적인 문제들 요 강남권 내신을 포함해서 자사고 내신까지 다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요 강남권 트렌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잘 봐둬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조금 우리가 아이들이 느끼기에 더럽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넣어놓고 있을 거겠고요. 더 중요한 건 EBS죠. 그래서 그 해에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까지 넣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2년도 개정이 들어가면서 화투랑 화원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퀴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외워야 될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 자료마다 퀴즈를 넣어놓을 거예요. 근데 이 퀴즈에서는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개념들, 그리고 꼭 외워야 되는 화학식들, 꼭 외워야 되는 자료들을 제가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매번 풀어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볼 거고요. 파이널을 포함해서 실전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나눠서 제공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 시험 자체가 객관식만 나와 인 학교가 있을 거겠고요. 우리 학교는 객관식에 주관식이 섞여서 나와 인 학교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반 때도 항상 그렇게 하긴 했는데 객관식만 나오는 시험지 그리고 주관식도 나오는 시험지를 같이 제공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는 50분이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을 거겠고요. 우리 학교는 40분이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실전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겠고요. 관리 같은 경우 사실 자료반의 핵심이죠. 다양한 수단. 제가 전화, 문자, 카톡 항상 말씀드리지만 DM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료를 못 풀겠어 하는 친구들은 찍어서 보내면 제가 바로 해설을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냥 찍어서 보내면 제가 해설을 잘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지금 어디까지 했고 어디까지를 모르겠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띡 찍어 보내면 제가 어디까지 풀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가 지금 여기가 부족하겠구나. 그러면 추가로 몇 번을 더 풀어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 피드백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해서 카톡이 안 될 경우엔 줌을 켭니다. 저는 지금 자료반을 한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반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톡톡하기 때문에 너 지금 이거 카톡으로 연결 안 되지? 그러면 바로 줌 켜 해서 가능한 줌 시간을 잡아서 바로 해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료반을 완성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2학년에서는 필요한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꼼꼼하고 빈틈 없는 자료라고 하는데 제가 개념을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꼼꼼하게 가르친 내용을 다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자료반 자체가 지류로 자료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영상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 중에 모르는 개념들은 이렇게 한번 적어봐 라고 하는 것들 이겠고요. 과제도 제가 거둘 수 있으면 다 온라인으로 다 먼저 걷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요렇게 풀었구나. 그러면 요 정도의 개념을 한 번 더 적용시켜봐. 지금 요 정도의 불필요한 과제가 들어갔으니까 요 정도의 불필요한 풀이가 들어갔으니까 한 번 더 풀어봐 라고 해서 개별 피드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판서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영상을 조금 더 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추가 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판서를 해서 아이들이 캡처하면서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할 거고요. 3단계는 높은 참여율이라고 하는데 무슨 자료반에 참여율이 필요한가라고 하겠지만 자료반도 생각보다 티키타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조용히 풀고 싶은 아이들도 있지만 자료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풀었니? 데이 몇 가지 풀었니? 그것에 대한 성취도는 어떠니? 데이를 풀었을 때 몇 분 정도 걸렸니? 까지 체크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참여율이 아이들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 저 여기까지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클리닉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개념과 문풀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해서 화학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유기적 연결을 시켜놓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풀이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이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어떻게 봤니? 그럼 기억이란 선지에서 말하는 이 문구는 패러프레이즈 된 거야. 말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한 번 더 반대로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고요. 자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많이 봤겠지만 저희 개념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형광펜이 칠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 빈칸을 뚫어져 있겠고 뒤에 필기본까지 제공할 거예요. 그럼 빈칸을 이렇게 채우면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자료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한 5-5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교과서에 대한 필기본들 싹 다 제공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단계 그리고 데일리별로 나눠져 있으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단계를 올라가면서 유형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끔 되게 체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퀴즈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 실전 모의고사. 이게 연합반이다 보니까 아이들 시험지 형태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제가 5주차, 6주차 때는요. 각 학교별 시험지를 3개년도 기출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풀어야겠지만 모의고사 형태로 제가 시험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주말 고정 클리닉입니다. 현재 저희 클리닉은요. 일요일 5시부터 9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신이 들어가면 아이들 니즈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리닉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로 줌으로 만나볼 거고요. 다양한 수단으로 개별 밀착 관리를 합니다. 당연히 데일리별로 만약에 조금 더 밀렸을 경우엔 지금부터 어느 경로로 다 해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조금 많이 밀려있어 관리가 필요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매일 챌린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쌤, 저 오늘 아침에 10문제 풀었어요 라고 하면서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학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저희 중간고사 범위가 1, 2단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화학은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들어있는 요 몰과 화학 반응식이 너무 어려울 거겠고요. 일부 학교는 1, 3단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맞춰서 자료를 준비해 줄 거고요. 2단원 같은 경우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전기음성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22년도 개정되면서 전기음성도 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전기음성도 값을 외운 친구들은 싹 다 다시 외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루이스 전자전식 그리고 화학 구조에서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는지까지 나오는 게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겠고요. 기말고사에 되면요. 우리 아이들 가역 반응 평형상수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요. 요 예측에 더해서 평형 이동까지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게 화투에서 내려온 범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겠고요. 4단원 같은 경우 이제 이 양적 관계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까지가 우리 아이들 한 학기 범위입니다. 옛날 같으면 화학을 우리가 1학년, 1년 전체를 배웠겠죠. 2학년 전체, 1학기, 2학기를 다 배웠겠지만 우리 아이들 이제 이게 한 학기로 줄어버렸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중간, 기말에 싹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그냥 차례대로 6주 내내 듣는 것보다는 자료로 내가 알아서 체크를 해가면서 푸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 자체가요. 총 3회 파이널 한 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단원을 다 나간 다음에 만약에 시험 범위가 3단원인 친구는 당연히 3단원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총정리와 함께 실전 모의고사 자료가 한 번 더 나갈 거니까요. 혹시나 저희 자료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